네, 안녕하세요. 꼼수학입니다. 오늘은 한국 입시 역사상 한 70년 됐나요? 그 입시 역사상 가장 어려웠다던 91학년도 이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 xy는 5이고 이거는 35일 때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네, 정리해서 이제 값 찾아주면 되겠죠? 앞에 있는 거 xy로 묶으면 x 플러스 y 이렇게 남고 2배의 x 플러스 y 얘가 35라는 거고요. 이게 5니까 두 개 합해서 7이고 그러면 x 플러스 y가 5라는 거죠. 아니. 그렇죠. 5라는 거죠. 이거 두 개 합해서 7이니까 약분해주면요. xy가 5고 두 개를 더해도 5고 그럼 제곱의 값은 이거 제곱해서 구해주면 되겠네요. 25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인데 10이니까 값은 15가 되겠죠.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p는 절대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대값을 벗겨주면 요렇게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2고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이고요. 그다음에 y도 마찬가지 y-b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x의 범위는 1 플러스 a부터 a-1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범위이고 그다음에 y의 범위는 b 플러스 1부터 b-1까지 이렇게 되네요.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p의 범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q는 좀 복잡하게 생겼네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a 플러스 b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그러면 x 플러스 y를 합한 게 a 플러스 b 플러스 2고요. 이쪽은 a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된 건데 얘가 p의 범위인 거고요. 얘가 q의 범위인 거고 요거 두 개 합한 게 p의 범위인 거고 얘는 x의 범위, y의 범위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직사각형이요. 요 안 내부 범위가 될 거고 이거는 x 플러스 y라는 건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근데 요거의 최대값하고 요거의 최대값을 더하면 여기 있고 이거 최소를 더하면 여기에 있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직선의 내부 범위, 요 안쪽 범위.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죠. 얘가 더 큰 거니까 필요 조건, 얘는 충분 조건.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아니다. 3번이 답이 될 겁니다. 네, 다음 3번 볼게요. 이게 둘 다 모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거 이용해 주면 되겠죠? 위에 거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b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래 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이 두 개를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 주면 요쪽을 a축, 요쪽을 b축이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거는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고 b가 더 작다니까 아랫부분이 되겠네요. 아랫부분.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참수인데 이렇게 생긴 이참수가 되죠. 이렇게 생긴 이참수. 그리고 a가 넘어가면 a가 더 작다. 아랫부분. 그래서 요 아랫부분이 되는 거고요. 겹치는 부분 나타내라 그러면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 여기도 겹치는데 아랫부분. 여기도 뭐 겹치겠네요. 자, 그랬을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잠깐만, 이게 AB가 양수. 그렇죠. 양수니까 이 아랫부분은 안 되는 거죠. AB가 양수라고 처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최대한 내려가면 요 점을 지날 테니까 요 교점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해야겠네요. 얘랑 얘랑 같아지는 점. 얼마가 되는 거지? 2, 4. 4겠네요. 4,4에서 만나네. 4,4에서. 그쵸? 그래서 최소값은 8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다음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4차식인데 잘 보면 3차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실근을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얘기죠. 등차 수열이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되는데 보통 등차 수열을 뭐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쓰잖아요. 2D 그다음에 4개 있을 테니까 A 플러스 3D 이렇게 쓰는데 다 더해서 0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말고 이렇게 등차 수열을 만들면 편하겠죠. 얘를 D라고 놓으면 얘는 마이너스 D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2D만큼 줄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D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 3D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를 이렇게 더해서 0이 되는 등차 수열로 설정을 해 놓으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죠. x 플러스 3D x 플러스 D x 마이너스 D x 마이너스 3D 그리고 이제 차례대로 전개를 해봅시다. 3 곱하기 요거 2개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d제곱 얘랑 얘랑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9d제곱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개 요거 곱해서 x 4제곱 나올 거고요.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0인데 3 곱해서 마이너스 30 d제곱 x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은 27 d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개수를 이제 비교를 해주면 요 식이랑 얘랑 똑같은 거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5 a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요만큼이 3 a 제곱이 될 거죠.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정리해 주면 될 거예요. 요거 약분해 주면은 6d 제곱이 a 플러스 1이라는 거고요. 요거 3 약분해 주면은 9d 제곱이 a 제곱이라는 거고요. 요 식에서 이제 얘를 얘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얘를 3d제곱을 해놓고 2로 이렇게 나눠주면 양변을 2로 나눈 거예요. 이거 제곱해주면 얘가 되죠. 그쵸? 그래서 얘를 제곱해주면 a제곱이랑 똑같다. 이거 정리해서 이제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거 제곱하면 4니까 넘어가서 일단 먼저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넘겨줍시다.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데 a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3분의 2겠죠. 근각에서의 관계식 이용해주면 될 테니까요. 다음 5번 문제. 요즘 학생들한테는 요게 되게 생소할 텐데 맥스라는 거 맥스랑 민이랑 이런 거 옛날에는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민 맥스는 최대 가장 크게 하는 거 민은 최소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 집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거 정사각형 모양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B집합은 원이죠. 원, 동그라미. 그 다음에 C집합은 다이아몬드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다 X도 절대값, Y도 절대값이니까. 자, 이렇게 생겨 있는데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A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C가 제일 크고 그 안에 B가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되고 그 다음 A가 이 안에 내접하는 또 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의 최대값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의 길이가 A의 최대값인 거죠. 여기가 반지름 1인 거고 A의 최대값은 그러면 요 길이니까 루트 뭐 어차피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얘가 1이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C의 최소값이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분의 3, 잠깐만. 얘는 2분의 루트 2고요. 얘는 그냥 루트 2니까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죠.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6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6번 문제가 이 시험의 최대 킬러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은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6번 실수 원 위에 있는 점, 얘는 원이죠. 원 위에 있는 점일 때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이라 그랬으니까 x랑 y를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면 편하겠죠. 코사인 세타, y는 사인 세타. 보통 이렇게 놓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바꾸면 코사인 플러스 2사인 제곱, 그 다음에 3 코사인 플러스 2사인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제곱 해주면 c제곱 4sc 플러스 4s 제곱, 그 다음에 9c제곱 플러스 12sc 플러스 4s 제곱, 요거랑 요거랑 합쳐주면은 10c제곱,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합쳐주면 16sc, 요거 합쳐주면 8s 제곱 돼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일단 8 하나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남는 거는 2c 제곱하고 16s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공식을 써줄 건데 이거는 신꼬풍 고무신 해서 8 사인 2세타 이렇게 바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꼬꼬마 신신, 그쵸? 꼬꼬마 신신, 코사인, 여기다 공식을 좀 써놓을게요. 얘가 꼬꼬마 신신 이렇게 제곱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요거 또 가리네요.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고, 그걸 여기다 쏙 넣어주면은 이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가 넘어가게 되면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 나누기 2를 해주면 얘가 코사인 제곱. 아휴, 공식을 안 외우고 있어갖고 항상 이렇게 변환해서 저는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요거 할 필요가 없겠구나. 2배의 코사인 제곱은 얘는 코사인 2세타 플러스 1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전체 식은 9 플러스 코사인 2세타 플러스 8 사인 2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답 나왔네요. 이제 요거 계산을 해주면 앞에 것만 이제 두 개로 합쳐주면 되는 거죠. 루트의 1제곱, 그 다음에 8은 64니까 두 개 더해주면 65겠네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든 될 거예요. 사인 2세타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되든 코사인으로 바뀌든 하여튼 얘의 최대값은 1인 거니까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죠.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최대값은 9 플러스 루트 65일 거고 최소값은 9 마이너스 루트 65일 테니까 두 개 더해주면 18이 답이 되겠죠.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 써주면 되는 거겠죠. fx 얘는 두 개를 더한 거는 2배 루트에 두 개 곱한 거, 두 개를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해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산술기하 평균 한 번 더 써주면 되겠네요. 요거 최소값은 두 개 곱한 다음에 2를 곱하고 루트 씌워준 다음에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소값은 2 곱하기
2에 루트는 2분의 1제곱이니까 여기다 곱해주면은 루트 2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죠. 얘는 1제곱이고 두 개 더한 거 3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좀 잘렸네.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로그 값인데 n의 값의 범위를 뭐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1부터 2까지, 그 다음에 3부터 8까지, 그 다음에 9부터 26까지, 잘릴래나? 27부터 80까지, 80까지는 아니네요. 여기 50까지만 더하면 되는 거니까 50까지 이렇게 다행히 여기서 딱 끝났네요. 이렇게 잘라놓고 값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요 사이에는 로그 취하면 0이고요. 요 사이는 로그 값 1이고, 요 사이는 2고, 요 사이는 3이고. 그래서 다 가우스 해가지고 이제 내림으로 해주는 거니까 이게 몇 개인지만 계산해서 곱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거 이거 계산하는 거 헷갈리시는 분도 많을 텐데 얘부터 한번 해볼까요? 27부터 50까지는 숫자가 몇 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해요. 1부터 50까지는 숫자가 몇 개 있죠? 50개죠, 당연히. 요 끝에 있는 숫자가 바로 개수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27부터 50까지예요. 그러면 1부터 27까지 셀 거거든요. 27부터 50까지가 궁금한 거니까 26까지만 딱 세서 이거 26개죠? 요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에서 26 빼면 여기 숫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총 24개 들어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26에서 8 빼주면 18개, 8에서 2 빼주면 6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항상 1부터 숫자를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개 곱하면 6, 2개 곱하면 36, 2개 곱하면은 72가 되겠죠. 그래서 4하고 1 올라가고 114. 네, 4번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절대값 그래프인데 총 11개를 더할 거거든요. 11개. 절대값은 그 0이 되게끔 하는 숫자들에서 이렇게 꺾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값은 딱 가운데 있는 값, 여기선 6이겠네요. x에다가 x-2에 n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6제곱. 그러니까 x가 2의 6제곱일 때 그때가 최소값이다 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대입을 하면 x에다가 2의 6제곱을 대입하고 하나씩 이제 써볼게요. 2의 1제곱 절대값 플러스 2의 6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절대값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2의 6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제곱끼리는 계산하면 0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출발은 이렇게 되겠죠. 2의 7제곱 절대값 2의 6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 절대값 띵띵띵띵 어디까지? 11제곱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양수니까 그대로 절대값이 벗겨져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2의 6제곱은 싹 다 없어질 거예요. 싹 다 여기서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니까 사라질 거고요. 위에서 남는 거는 위에 있는 거는 2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띵띵띵띵 해서 2의 5제곱까지의 합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2의 7제곱 더하기 띵띵띵띵 해서 2의 11제곱까지의 합. 요거 두 개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 주면 편할 거예요. 1 마이너스 1 그리고 첫항 마이너스 2 2에 총 5개 더할 거니까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밑에 있는 거의 합은 2 마이너스 1에 첫항 2의 7제곱 그리고 2의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밑엔 1이니까 지워질 거고요.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 그냥 해주면 될 거예요. 요거랑 요거 두 개 2의 5제곱은 32 그래서 1 빼주면은 31 요거는 공통 위아래 공통으로 되어 있고요. 2의 7제곱은 64에서 128
그래서 2 빼주면은 126이 되겠죠. 요거 두 개 곱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아휴, 계산이 복잡하네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어서 그런지 계산도 복잡합니다. 6, 3, 18, 7, 3, 그래서 6, 0, 9, 3, 3906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10번. 행렬 문제네요. 저는 행렬을 보면 되게 너무 반가워요. 제가 행렬 파트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단순 계산 문제죠. A랑 얘랑 곱하고 거꾸로 곱한 거 차례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띵, 띵 곱해주고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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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그러면 A0, C0 행렬 되고요. 얘랑 이제 곱해야겠네요. 띵, 띵, A, 띵, 띵, B. 그 다음에 빵빵. 그래서 B가 0, C가 0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네요. 일단 B는 0, C는 0 찾을 수 있고요. 또 잘렸어. 곱해서 요렇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얘랑 똑같이 곱해주는 거네요. 띵띵띵띵 0, 0, A, C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띵띵 C 띵띵 2 그 다음에 띵띵띵띵 땅땅 A가 2라는 걸 찾을 수 있네요.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네요. BC는 0이고 A가 2라는 걸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루트가 귀찮으니까 루트 안에 들어있는 얘 전체를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3이 되죠. t제곱 마이너스 3 이퀄 2t 이렇게 되고요. 다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3하고 1 마이너스 될 테니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얘의 값이 두 개가 되는 거죠. 3 또는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은 불가능한 거고 양변 제곱을 해주면 9는 이렇게 될 테고 넘어가면은 요 옆에다 써야겠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될 거고 이 실근을 갖겠네요. 여기서 어쨌든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4번. 네, 다음 12번 문제. 이 행렬로 주어지는 1차 변환에 의하여 1사분면의 모든 점이 2사분면으로 가야 된대요. 뭐 일단 곱해주면 A, B, C, D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Y 둘 다 양수여야 되는 거죠. 1사분면의 점이니까. 곱해주면은 AX 플러스 BY 이거는 X좌표니까 마이너스 음수가 돼야 되고요. 0보다 작아야 되고 CX 플러스 DY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양수랑 곱해서 음수 되려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여기서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이렇게 결정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j 코사인 법칙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도형이 하나 있고 요쪽에 이제 선을 하나, 요 선하고 요쪽에 있는 선하고 이루는 각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만나질 않고 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그 육면체를 하나 밑에다 더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요 선이 이 밑으로 오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만나잖아요. 요 선하고 만나고 여기를 이으면 큰 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 거리 구해주면 되겠죠. 요만큼의 거리는 4, 3, 3대 4대 5. 얘가 5네요. 요만큼의 거리는 5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제곱 5, 5, 25. 잠깐만. 이게 요 거리에서 다 25, 25. 루트 50, 5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얘는 6이고
얘는 5고. 36, 25, 61이 되겠네요. 루트 61. 그래서 j 코사인 법칙 이제 써주면 되겠네요. 61은 25 플러스 50 마이너스 50 루트 2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 이제 구해주면 되겠네요. 뚝 넘어가서 50 루트 2 코사인 세타는 두 개 더하면 75인데 61 빼줄 거니까 14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50 루트 2분의 1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50분의 7 루트 2가 되겠죠? 50분의 7 루트 2. 네, 다음 14번 요 정사형 문제는 정사형 파트에서 진짜 유명한 문제죠. 요즘 학생들은 기하 벡터를 안 배우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요. 얘가 이제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는데 이거까지는 뭐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얘가 몸통 부분의 그림자고 얘가 위에 원형 부분의 그림자를 이제 계산하면 될 거다라는 거는 쉽게 예측이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틀린 학생들이 엄청 많았던 그런 문제죠. 이 원통을 일단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만 이제 보자면 원통이 이렇게 있고요. 원통을 반으로 자를 거예요.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딱 자를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 이렇게 원 모양, 위쪽에 이렇게 원 모양, 이렇게 될 건데 얘네들이 이제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햇빛을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 찍는다. 그러면 얘가 이제 밑으로 땅으로 내려와서 요만큼이 땅으로 내려와서 어, 요러한 그림자 모양이 될 거예요. 요러한 그림자 모양. 얘가 내려와서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이 또 밑으로 딱 내려와서 요렇게 동그란 그림자를 만들겠죠. 요 부분이요. 여기. 얘도 밑으로 내려와서 동그란 그림자를 만들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근데 이거를 이루는 각을 따져보면 요 몸통이랑 땅이랑 이루는 각도 여기는 60도라고 줬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은 이루는 각이 30도가 되는 거죠. 아, 30도가 아니지? 몇 도가 되나? 그려봐야겠네요. 이거를 옆에서 이제 정확히 본다면 정확히 옆에서 본다라고 해봅시다. 요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땅으로 가요. 아, 60도라 그랬으니까 좀 더 세워야겠네. 이렇게, 요렇게 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땅에 생기게 될 텐데 여기가 60도이면 얘는 땅하고 이루는 각도가 3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로따로 나눠서 그림자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이 부분의 넓이는 4 곱하기 10이니까 반지름이 2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름이 여기는 4겠고 여기가 10이니까 40이겠죠. 40 코사인 세타.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 이게 요 부분의 넓이인 거고 얘랑 합친 부분은 원의 넓이 4파이에 코사인 60도가 아니라 30도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면 답이 될 겁니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니까 20, 그리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2 루트 3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20 플러스 2 루트 3파이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5번 문제는 제가 AMP가 뭔지를 몰라요.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안 배운 게 있나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제는 무조건 틀렸네요. 시험을 봤으면. 16번 탄젠트 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g 2분의 1 플러스 g 3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g 2분의 1을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에 각도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값을 만드는 거. 그게 역함수잖아요. 거꾸로 이제 계산하는 거. 그러면 뭐 g에 3분의 1도 마찬가지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베타를 하게 되면 3분의 1이 나오는 거고요. 합공식을 써주면 될 거예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요 값이 이제 궁금한 거죠. 요 값. 이거 곱셈 공식 쓰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1, 2개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고요. 2개 더해 주면은 6분의 5겠네요. 얘는 6분의 5니까 1 나오네요. 계산하면 1. 탄젠트가 1이라는 거는 45도라는 거죠. 4분의 파이.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값이 4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17번 반가운 행렬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일단 디터미넌트 AD-BC를 해주게 되면 1이죠. 그래서 얘가 역행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역행렬을 다 곱해주면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이 영행렬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래서 a 플러스 d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a 플러스 d면 2 코사인 세타네요. 그게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답 나왔네요. 2번이 정답. 다음 18번 문제는 공비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라는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비가 루트 2 사인 플러스 코사인인데 이게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 요거 해주면 되는 거네요. 수렴할 x의 범위를 구하라. 일단은 각을 합치는 게 좋으니까 얘네 둘을 합쳐줍시다. 얘네 둘을 합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앞에 숫자가 둘 다 1이니까 4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요거 둘 다 나눠주면 식을 좀 간단하게 쓸 수 있겠네요.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얘가 2분의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또 잘렸네.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예요. 이렇게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리고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0 대입하면 4분의 파이. 네, 파이 대입하면 4분의 5파이까지네요. 여기까지 갈 수 있나? 자, 어쨌든 각도를 봅시다. 처음으로 2분의 1이 되는 각도는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이 각도는 6분의 5파이인 거고요. 이 각도는 6분의 7파이일 거고 그 뒷부분은 아직 뭐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요 범위를 만족하는 부분은 요 부분인데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요 안에 있는 각도가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7파이보단 작고 6분의 5파이보다 크면 되는 거죠. 이 범위 안에. 그래서 세타의 범위가 또 통분해 줘야 되네. 12분의 얼마야? 얘는 12분의 14. 얘는 12분의 3이죠. 그래서 12분의 11 이렇게 되고요. 암산하기 힘들어. 그다음에 여기는 12분의 10. 그래서 3 빼주면 7이 되는 거죠. 요 범위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 20번 문제는 1대1 함수 찾아라 라고 했는데 꾸준히 올라가는 녀석 찾아라 라는 건데 보면은 눈에 딱 띄어요. 얘 기함수잖아요. 3차하고 1차 기함수 두 개끼리 더해 있으니까 3번이 답이겠죠. 예, 다음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얘기는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6번이 최고 난이도였다라고 했었는데 21번인 것 같습니다. 와, 얘 뭘 어떻게 미지수로 잡고 풀어야 될지 한참 고민했거든요. 음. 이거를 이제 그림을 여기 잘리네. 네, 이렇게 해서 요 길이가 8이고 요 길이가 1. 그리고 막대가 있죠. 여기가 8이고 여기를 x로 잡으면 요 길이는 이제 루트로 표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도 모르잖아요. 여기가 1인 건 알고 있는데 y로 잡으면 이 미지수가 두 개가 돼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뭘로 잡을까 막 고민하다가 여기 삼각함수로 잡아서 풀면 되겠구나. 여기 세타로 잡아서 풀면 되겠구나 했더니 풀리더라고요. 되게 어려웠습니다, 진짜. 발상 생각하는 게. 요만큼의 길이가 그럼 여기가 세타면 이만큼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길이는 얘가 1이니까 사인 세타분의 1인 거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서 이제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는 문제죠. 얘는 그 되게 유명한 문제잖아요. 대학교 교수님들도 내노라는 대학교에 뭐 유명한 교수님들도 참전해가지고 이 복도를 통과할 수 있는 쇼파의 최대 크기는 얼마인가 이런 거 막 토론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꽤 오래된 문제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그런 문제죠. 어쨌든 자 이제 미분해 가지고 얘를 미분해서 극대값 구하면 될 테니까 얘 미분하면은 코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8 사인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얘를 미분을 하면 사인 제곱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이렇게 되겠네요. 음. 얘네 둘은 이제 합쳐주면 될 텐데 0이 되는 거를 찾는 거죠. 즉 코사인 제곱분의 8 사인이랑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이 똑같아지는 점을 찾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곱해주면 8 사인 세제곱은 코사인 세제곱 이렇게 되고 2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똑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삼각형.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면 여기가 2, 여기가 1. 그럼 루트 5인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일 거니까 얘의 값은 어, 루트 5분의 잠시만요. 2분의 루트 5분의 2니까 2분의 8루트 5가 되는 거죠. 8루트 5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사인 값은 루트 5분의 1이니까 그냥 루트 5가 될 거고 그래서 합쳐주면은 5루트 5가 정답이죠. 얘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요 문제에서는요. 네, 다음 22번 문제 풀어볼게요. 허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이 얘가 음수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두 허근의 절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일단 근을 구해야겠네요. 예, 근의 공식 써주면은 a 뿔마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 이게 근인데 요 안에 있는 게 음수라 그랬으니까 두 근은 이렇게 생겼겠죠. 자리 바꿔주고 i 붙여주면 요게 이제 근이 되는 거죠. b 마이너스 a 제곱 i 요렇게요. 그래서 절대값을 해주면 요거 두 개 절대값을 해주면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해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얘 루트 b고요. 얘도 루트 b 나오겠죠. 똑같이. 그래서 2 루트 b가 요 값인데 1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 b의 값이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이차함수요. 또 잘렸어. 얘는 이차함수.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에서 b가 더 큰 거니까 요 윗부분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b가 4분의 1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요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b가 4분의 1. 그럼 a 값은 2분의 1인 거고 요 길이가 1
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의 넓이는 6분의 1이겠네요. 공식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23번. 23번은 구분구적법 문제죠. 리미트 있고요. n이 무한대로.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타내면은 n은 k라고 해야겠네요. k는 1부터 n까지인 거고 음, n분의 1 하고 요 안에 들어갈 거는 n 루트 2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시그마로 바뀌고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0부터 1까지 2의 x제곱 이렇게 바뀌고 dx 해주면 되는 거죠. 간단하네요. 0, 1이니까 2 마이너스 1 3번이 답이 되겠죠. 네, 다음 26번, 24번, 25번 문제는 문과하고 동일하니까요. 전에 올렸던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모평균 50이고 표준 편차가 5. 근데 여기에서 100개를 추출했으니까 이거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정규 분포 평균 50, 표준 편차는 2분의 1, 0.5인 거죠. 얘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평균이 50, 표준 편차가 2분의 1 이런 녀석이고요. 여기에서 모평균의 1%, 그러니까 50의 1%면 0.5잖아요. 요만큼 떨어질 건데 50.5가 이거보다 크게 나타낼 요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건데 이게 0.5라는 게 2분의 1이니까 딱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간 거죠. 그러니까 z값 1인 거 0.34 여기에 넓이가 0.34일 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니까 0.16이 되겠죠. 1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왔네요. 주관식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n 플러스 1의 4제곱 얘가 정수가 돼야 된대요. n 플러스 1이 아니라 i네요. 4제곱 해줘야겠죠. 계산해 봅시다. 일단 제곱부터 해주면 n제곱 플러스 2ni 마이너스 1 이거의 제곱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봐야겠죠. 요거의 4제곱 이렇게 될 텐데 아니 4제곱이 아니라 제곱 한 번만 더 해주면 되죠. 앞에 있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정수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니까 허수 파트가 사라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제곱해도 뭐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 실수니까 안 봐도 되고요. 가운데 있는 것만 보면 돼요.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2n 이게 이제 0이 돼서 사라지면 허수 부분이 날아가고 정수가 되는 거죠. 2도 계산할 필요 없고 그래서 0하고 1하고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3번 일단 진수 조건은 써주고 넘어가야겠죠. 틀리면 안 되니까 네, 일단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x-1이 0보다 커야 되고 요거는 체크하고 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얘가 나가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다 씁시다. 마지막 문제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2 이렇게 되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미친 2고요. 이제 넘겨서 어떤 걸 넘길까? 일단은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고 안 넘겨도 되겠구나. 그냥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이거에 3분의 1제곱이 아니 세제곱으로 할까? 3을 넘겨줘서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게 더 편하겠네요. 여기에 3승근 루트 씌우는 것보다. 자, 이랬을 때 얘를 풀어라 라는 거죠. 아휴 계산해 줘야겠네요.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다 넘겨서 해를 또 찾아줘야 되는 거죠. 0보다 크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1 대입하면 0 될 거니까 요거 인수로 하나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조립제법 써야겠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오랜만에 쓰네요. 조립제법 1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0.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 범위가 4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생긴 3차 함수니까 0보다 큰 부분은 여기겠죠. 4보다 크다. 여기 포함 안 되고요. 여기도 포함 안 되고, 이렇게 해 범위는 일단 구해놨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x가 1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해가 불가능한 거죠. 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까 삐용 이렇게 생겨서 1하고 마이너스 5 사이보다 크다. 이렇게 1보다 큰 구간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인 거죠. x가 4보다 더 커야 된다. 얘가 답이 될 겁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주관식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x가 1보다 클 때 정의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고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러네요. 함수식을 이렇게 줬고 이렇게 생겨 있으면 미분해서 봐야겠죠. 이게 미분하면은 2 fx하고 f'x 곱하기 이렇게 되고요. 얘를 미분하면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약분해줘도 되고요. 0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죠. 그래서 이 f'x가 x분의 1이 된다. 즉 fx가 2fx가 ln x 플러스 c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절대값은 굳이 안 해줘도 돼요. 양수일 때 정의할 거니까. 그 다음에 적분값을 구하여라. 이제 얘를 적분해주면 되는 거죠. C값부터 찾아봅시다. 여기다 1 대입하면은 얘가 0이 돼서 사라지니까 F1의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양의 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1을 대입하면 얘가 2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 대입하면은 C만 남죠. C의 값을 찾았네요. C가 2였어요. 이거 이제 적분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죠. 인테그랄 dx. 그러면 얘 적분하면은 2배 인테그랄 fx dx가 lnx 적분하면 x lnx 마이너스 x잖아요. 자주 나오니까 다 외우고 계시죠. 그 다음에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에 x ln x 플러스 x 1부터 2까지 요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네요. 2를 대입하면은 2이니까 요거 곱해주면은 2만 남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거 사라지고 1하고 곱해주면 2분의 1만 남죠. 얘가 답이 되겠네요. 답은 2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그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당시 난이도 기준으로 한국 70년 입시 역사상 한 75년 됐죠, 이제. 제일 어려웠던 대입 문제로 평가받는 91학년도였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었고 91학년도에 이런 문제를 풀었다면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추억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신선하다, 아니면은 다 풀어봤던 건데, 아니면 뭐 날것의 느낌 그런 거를 느꼈을 수도 있고요. 예.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